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저 목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도 잘 보시면 55번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운 시장이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고민 많으시고 지금 뭐 사실 예, 그동안에는 뭐 증시가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실 시장만 어렵고 전반적인 생활은 그대로 이제 평범하게 평상시처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일종의 비상사태죠. 그죠? 예, 일종의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증시도 또 우리뿐만 아니라 또 이거 글로벌 시황도 뭐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다운이 돼서 오늘 우리 시장 또 급락세도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자, 이 시점에서는 냉정하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조언을 좀 드려야겠다. 과거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봤고요. 그죠? 예. 또 이런 급락장, 폭락장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그 폭락장의 가장 저점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잡아드렸었고 그 시기를 슬기롭게 또 차분하게 담담하게 넘기게끔 또 도와드리기도 했었고요. 물론 저도 틀리는 경우도 있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정말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또 시장에 대한 진단, 전망, 여러분들 하반기 이번 라운드는 코로나19, 이 코로나19 이 약재 구간이죠. 하지만 이번 라운드가 지난 다음 라운드에 대한 전략을 사실 세워두고 가야죠. 요즘 뭐 투자자분들이 지금이라도 주식을 빨리 팔아서 저가에 더 사야겠다. 저가에 오면 사야겠다. 손해를 좀 보고 사야겠다. 어려운 얘기죠. 왜? 더 떨어지면 더 공포스러울 텐데요. 그래서 저가에 파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죠? 예. 이럴 때일수록 단타를 해야겠다. 되겠습니까? 그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근히 차분하게 좀 길게 멀리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 상황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조언을 드리고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상황 판단을 하시고 현명한 대응, 대처, 판단을 하셔서 그죠? 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중에 제가 이 주식창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 방송을 연 거라서 장중에요. 예. 하지만 오늘 아무튼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부터 간단하게 한번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지수를 보시면요. 코스피 지금 현재 얼마 떨어지고 있냐면 마이너스 4.3%가 떨어져서 지수는 마이너스 1952포인트 많이 밀려 내려왔죠.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주변 증시가 많이 빠져요. 그죠? 예, 주변 증시가 많이 빠져요. 그리고 미국 지수 선물도 많이 떨어져서 이 영향도 받았고요. 일본 니케이는 마이너스 6%, 상해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2%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건 별로 상관없고요. 일본. 자, 오늘 우리 시장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 아주 뭐 사실 좀 최악이죠. 한번 보실까요? 네, 외국인들이 오늘 주식을 얼마나 팔고 있는지 네, 자,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 8천억? 예, 어마어마합니다. 오전에 선물을 조금 매수했다. 이거 뭐 받쳐놨다. 그리고 주식을 좀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모두 다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특히 많고요. 외국인들 코스닥에서도 지금 900억 팔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여러분들 종목 내 종목만 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내 종목에 무슨 뭐 큰 문제가 생겼나?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시장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서면 종목들은 어지간하면 다 따라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래 시장의 저점이 어디쯤 올 것이고 나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에 임해야 되는 건지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부분을
현명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는 29개 종목이 플러스 종목이고요. 865개 종목이 현재 마이너스 종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7개 종목이 플러스고 1234개가 현재 마이너스니까 한 2100개 종목이 하락이고 한 100개 종목이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그거예요.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주식을 사야 되느냐? 버텨야 되느냐? 야,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날 것이냐? 뭐 등등등등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코로나19 악재 어디쯤 온 것이냐? 향후 전망하고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대로 끝자리수 하나까지 맞춰가면서 공식대로 내 예상대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지금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죠.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린 작년에 이런 경험들을 크게 2차례나 했습니다. 그죠? 크게 2차례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보실래요? 사실 이번 악재는 이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악재는 똑같아요. 모양만 다른 것이지. 작년에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탈을 쓰고 다가왔다. 일본발 반도체 수출 규제, 일본하고의 지소미아 문제로 해서 자, 이것으로 그죠? 이 탈을 쓰고 다가왔다. 이번에는 이걸로 온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쯤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장 빠지는 거는 그냥 냅두세요, 여러분들. 뭐 지금 팔아봐야, 그죠? 그리고 조금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지지난주 금요일이 이거예요. 코스피로 따져보면 지지난주 금요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오늘까지 3차례 투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첫 번째였고요. 여기 두 번째였습니다. 이게 2월 28일이었습니다. 이게 금요일이었습니다. 그죠? 금요일. 이때 투매 나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매도 했습니다. 겁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난 손해보고 좀 팔아서 더 싸게 저가에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더 떨어진다고 살 수 있을까? 못 사요. 왜? 더 공포스러운데 뭐. 그리고 나서 올라서면 안 사기는 좀 그렇고 올라서면 또 더 비싸게 사요. 근데 보시게 되면 금요일 날은 폭락했어. 그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이날이 월요일에 3월 2일 월요일 반전도 나오고 그 다음에 3월 3일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와 있냐면 다시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 충격이 커요. 근데 이거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분기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야. 여기는 아시죠? 중국발 악재. 중국에서 코로나. 야, 그래서 정말 얘네들 지금 뭐 연휴인데 명절이죠. 예. 이거 끝나게 되면 야, 이거 난리 나는 거. 이런 걱정들. 뭐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막 우한, 후베이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가 여기예요. 이게 코로나의 중국발 악재가 있었던 시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신천지, 국내 신천지발 31번 환자를 기점으로 해서, 그죠? 중국 우한에서도 한참 이 코로나, 그죠? 감염이 막 될 때도 활동을 했다. 그리고 뭐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감염이 만들어지고 31번 환자가 대규모 클러스터를 대구 신천지 교회를 필두로 만들어 그것이 다 뻗어나간 거죠. 자, 그게 여기에요. 근데 이 불확실성, 여기서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이제 여기 올라왔던 거 뭐냐면 미국의 금리, 그 다음에는 신천지 명단 확보가 되면서
자, 이런 것들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건데, 사실 여기는 뭐냐면 또 새로운 동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정말 이거예요. 뭐 솔직히 지금 지수가 얼마 떨어져 가지고 지수가 어디서 저점 만들어지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들 주식 매도, 실익 없는 매도를 던지는 거, 매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자제하셔야 돼요. 맨날 들어서면 위기는 기회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이 위기를, 그죠? 기회로 삼는 저가 매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버티고 하는 것도 중요해야 돼요. 왜? 이 끝자리까지 맞춰가지고 저점이 여기가 어디가 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아니면 오늘 이미 저점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일 만들어질지 몰라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히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방송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실익 없는 매도를, 그냥 남들 좋은 일, 그죠? 팔고 나면 5분 후면 다시 후회해요. 그죠? 물론 팔아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길게 보려고 했던 종목군들은 지금 굉장히 매도를 조심스럽게 자제해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우선 요거 어디쯤 온 것이냐. 지금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로나19 어디쯤 가고 있니? 어? 아휴, 이거 뭐, 야, 너 어디까지 가봤어? 이거 대한항공, 광고 카피 문구인데, 코로나19 너는 어디쯤 가고 있니? 예. 그냥 우스갯소리로, 과거에 이제 시장이 안 좋고 하면요, 야, 이거 한 달짜리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저 해외여행이나 한번 다녀오세요. 그리고 국내 여행 못 간 제주도 다녀오시고 설악산도 다녀오시고 아니면 해외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동안에 못했던 것 좀 하세요. 그리고 한 4주 정도 지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시장 제자리 찾아갈 거니까 그러면 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답답한 상황이에요. 증시도 그렇고.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투자자들은 나름대로. 자영업 하는 분들 정말 장난 아니죠. 저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분들은 또 다른 고통이 있어요.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 자매, 친구들, 내 친척들 신천지가 있는지 없는지 나도 뭐 등등등등 별의별, 나도 감염되는 거 아니야. 또 막 진짜 많은 걱정들이 많죠. 그죠? 정말 공포죠. 그분들 특히나 좀 힘내셔야 되겠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고요. 자, 중국에서 시작한 거는 이미 지났어요. 여기. 이미 지났어요. 중국은 지금 확진자가 하루 4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국으로 옮겨 탄 거예요. 한국은 사실 31번 환자를 기점으로 해서 신천지발 악재가 아니면 사실 별 영향 없어요. 그냥 지금 적당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통제도 잘 되고. 그죠? 지금 문제는 마스크가 아니에요. 그죠? 아직도 제출된 명단 중에서도 진단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죠. 한 7,800명 된대. 또 명단 제출이 다 안 됐고. 그죠? 아직도 시설이 불확실성,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시설도 또 뭐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 신선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새롭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건 무시하고, 자, 한국은 제가 그랬습니다. 절정. 제가 방송이나 우리 회원님들이나 공개 방송에서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 자, 위치는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한국 지나서 미국으로 진입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다음에 뭐 이란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거긴 별로 안 중요해.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 이란이 몇 명이 사망자가 나고 확진자가 나오고 이탈리아가 어떻게, 그거 사실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리는 딱 요 세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시작된 악재가 여기 불확실성 거치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여기 거치고 지금 여기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죠? 여기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는 중국발 악재. 근데 제가 요날 2월 첫 거래일 날, 그죠? 2월 첫 거래일 날. 네. 2월 첫 거래일 날.
자, 여러분들 뭐 지금 오늘 미국 지수 선물 많이 빠지고 이런 거 걱정되지만 그거 좀 이따 한번 점검해 드릴 텐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해, 미국 시장이 오늘 얼마나 폭락을 할지. 그죠? 하지만 어차피 저점을 가려면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료들이 막 나와요.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제가 좀 점검해 드릴 테니까 이거 들어보세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거는 중국.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버스 지나간 거예요. 시장에도 반영이 됐고.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지금 이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악재가 생긴 거야. 그게 뭐냐? 신천지발 악재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있죠. 초대형 유람선, 크루즈선. 그 악재가 있은 거. 우리는 특히나 이거 신천지발 악재예요. 그게 여기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찰나에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미국 시장은 그냥 미국 시장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또 안전자산, 위험자산에 대한 리밸런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지나서 중국은 끝났고 한국 온 거죠. 한국 절정. 근데 제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급락 나왔을 때 여기 2월 며칠이냐면요. 여기야 24일.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해드리고 회원님들도 많이 얘기해드리고 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절정, 확진자 수의 절정이 만들어지면 시장의 저점도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절정은 여기 언제쯤이냐라고, 이게 월요일 날인데요. 이때가 뭐냐면 정세균 총리가 대구에 내려가는 거예요. 대구. 응? 왜냐하면 이건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야지 지자체장이 이건 컨트롤할 수 없는, 그죠? 아시겠지만 뭐 할 수가 없더라고. 능력이 되는지는 둘째고요. 응? 그래서 여기 갔을 때 뭐냐, 4주 안에 대구를 안정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주잖아? 근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시장은 확진자 수의 절정이 만들어질 겁니다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4주 안에 안정시키겠다는 얘기는 4주 안에 4주 차에 확진자의 절정을 뽑는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속도로 진단을 하고 지금 하루에 15,000원, 16,000건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4주면 잠복 기간 14일을 빼면 2주잖아요. 그러면 2주 안에 2주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절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확진자 수.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언제냐면 오늘이에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딱 2주 되는 차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확진자 수, 자, 쭉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6,000명, 7,000명, 뭐 이제 좀 있으면 8,000명 넘어가겠지만, 잘 보시면 갑자기 급증을 해서 여기 900명대가 있었고요. 590, 680, 600, 500, 뭐 쭉쭉쭉쭉 있었는데, 그죠? 쭉쭉쭉쭉 있었는데, 이제 400명대 아래로 어제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서 어제는 300명대였고 오늘은 248명인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확진자 수의 절정은 지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사실은 좀 지금 지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4주 얘기했잖아요. 그 2주 차가 2주가 되는 게 이제 오늘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으로 당연히 가야죠. 그럼 미국 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급락도 나오고 뭐 영향도 받고 이렇게 급락이 나와야 연준도 움직이고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이제 그 단계예요. 여기로 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한국 증시의 저점도 중요하지만 여기 저점을 만드는 거. 왜? 여기 이제 진입을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밑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네. 자, 요거 이제 지금 요 지수대 왔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죠.
미국장 한번 보시죠.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시게 되면 여기 29,500 그리고 여기 24,500 24,500을 찍은 요 자리부터는 뭐냐면 정책 기대감, 연준의 어떤 액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론 파월 의장이 먼저 멘트를 쳤고 그 이후에 급하게 금리를 50bp 내렸습니다.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다시 위협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까요? 뭔가 구두로도 멘트를 칠 겁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번에는 금리를 내렸잖아요. 그죠? 금리를 내렸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 대략 29,500에서 24,500원 마이너스 15% 조정폭이에요. 그죠? 이 마이너스 15% 조정폭은 물론 16이 될 수 있고 17도 될 수도 있지만 15%가 오거나 15%가 넘어가면 극단적인 저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 그걸 잘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그렇죠? 24,000원에서 24,000포인트에서 24,500대는 여기가 15에서 마이너스 17% 폭이에요. 우리 코스피로 따지면 2250에서 시작해서 1900포인트 딱 찍는 1900포인트가 마이너스 15% 폭이에요. 그동안에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17% 이렇게 한파동으로 떨어진 적이 최악이었지만 보통 15%가 최악이었어요. 대부분 다 저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연준이 이거는 왜 재료 지금은 뭐 별 재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반영했으니까 별로 재료가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는 첫 신호라 이거예요. 첫 신호. 드디어 코로나 국면, 코로나 악재로에서 연준이 액션을 취한 첫 신호탄이 바로 이거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실망을 했던 건 뭐냐면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QE 같은 이게 사실은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진행이 돼야 약발이 있고 효능이 있는 건데, 그죠? 그건 없었다는 거. 추가 조치는 고려 없다라고 못을 박은 것이 오히려 실망 매물을 정말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라고 이렇게 오히려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저는 추가적인 후속 카드는 언제든지 주머니 속에 재료처럼 카드처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연준이 움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그죠? 움직이게 될 거예요. 액션을 같이 동시자발적으로 치고. 과거에도 그랬어. 왜? 연준이 긴급하게 정례 회의가 아닌 시점에서 긴급히 금리를 내린 거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죠?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과거에 1900 몇 년도더라? 98년. 아시겠지만 이때 러시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이 펀드가, 그죠? 파산을 하면서 이때 긴급하게 금리를 내렸고요. 아시겠지만 2001년도 닷컴 열풍이 꺼지는 바로 그 시점에 긴급하게 금리를 내렸고, 그 다음에 2001년 9.11 테러 있을 때 긴급하게 내렸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직전 바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졌을 때 급히 내렸고요. 또 하나는 리만 브라더스 파산했을 때 긴급하게, 바로 이 시점들이에요. 다 위기 상황이었고요. 다 충격도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결국에 시장은 반전이 나왔는데요. 그죠? 연준의 액션 플러스 주요국들의 정책 공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세요. 오늘 우리 시장이 떨어지는 거는 지난 주말에 미증시가 크게 충격을 받았다. 물론 전약 구강으로 이렇게 돌렸지만,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 너무 쇼크였죠. 마이너스 4% 이상 급락하는.
또 일본하고 다시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베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그죠?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일본 그죠? 무비자 입국 서로 금지가 된 거죠. 그죠? 한국도 당연히 그런 액션은 취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종합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빠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의 저점은 대략 24,000원, 24,000포인트, 또 24,500, 25,000포인트 이 사이 어딘가에서 그죠?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죠? 추가 금리 인하. 금리 원래는 3월 정례회의 때 금리 두 단계 내리고 그 다음에 한두 차례 더 금리 내릴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었는데 금리 추가 금리 인하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QE 그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이 빠지면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면 그죠?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면 저점을 좀 확인하러 가는 과정이에요. 중국은 지났죠. 자, 중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 저렇게 안 좋은데 중국 증시는 지금 여기 이게 뭐냐면 얘네 연휴 끝나고 중국 상해 증시 개장한 날이에요. 우리 저점 잡은 날이 여기에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해서 쭉 올라왔어. 어라? 이건 뭐야 도대체? 중국은 금리 내렸죠. 지준율 또 그 다음에 각종 부양 정책 그죠? 그 지금 여기 와서 여기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여기는 코로나는 이제 그죠? 진정 단계에서 이미 이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지나간 거예요. 여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코로나는 과거 이제 신종플루 이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매년 찾아오는 계절병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될 계절병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좀 있으면은 치료제도 나와.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시간 투자하시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피곤해. 떨어지는 거 보면 피곤하고 겁나고 공포스럽고 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라도 뭐 투매를 해갖고 주식 팔면 그죠? 속은 시원해. 하지만 돌아서면 바로 후회되는 거예요. 자, 중국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죠? 한국은 뭡니까? 한국은 그죠? 이미 절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확진자가 늘고 국내적인 어떤 뭐 불확실성 물론 당연히 있죠. 신천지발 불확실성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미국 증시. 그래 어디로 불이 붙은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죠? 지금 이제는 여기에요. 최종은 여기에요. 최종 단계는 여기에. 여기서 다른 나라 중요하지 않아. 뭐 일본, 영국, 뭐 이탈리아, 이란 뭐 여기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가 최종이에요. 그러니까 미증시는 이미 충격을 받고 있고 지금 미증시는 이제 얼마가 떨어졌느냐 한번 보시죠. 자 보시게 되면 얼마가 떨어졌느냐 아까 말씀드린 29,500에서 여기 물론 제가 오늘 여기 뭐 원달러 환율을 보여드리고 그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시장 불안하고 외국인도 주식 팔고 당연히 환율 오를 것이고 그죠?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그건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이미 중국 거쳐서 한국 거쳐서 지금 미국으로 옮겨 탄 거예요. 그래서 충격도 준 거예요. 선제적으로 금리도 내린 거고요. 후속 조치를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거는 비장의 카드로 남겨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얘들은 지금 얼마가 떨어졌느냐? 응? 자, 지금 24,000 얼마입니까? 25,800? 자,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지난 주말 종가까지 마이너스 12% 떨어진 거고요. 여기 24,500 있었죠? 여기 24,500. 지난번에 저점 만들었던 24,500포인트. 여기는 얼마냐면 여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5% 폭이 25,000원, 25,000포인트 정도 되고요. 24,500원 마이너스 한 17%. 그래서 마이너스 15에서 17% 사이가 한 이 정도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24,000. 그래서 24,000에서 25,000, 여기 24,000에서 25,000. 이 한 1000포인트 되는 이 구간. 지수로 따지면 한 5%, 5% 정도 되겠죠. 자, 이 구간은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한 하방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는 기재, 증시 하단을 방어해 주는 기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이 빠지고 술렁이고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가려면 빨리 가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V자였습니다. 그죠? V자였습니다. 자, 여기 지수대가 얼마였냐면 26,000원에서 26,000. 자, 2만. 네. 자, 여기서 한 파동 깨질 때 이거 얼마 떨어졌냐면 마이너스 한 16% 정도 떨어졌어요. 여기. 지금은 거의 이제 그 수준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쇼크를 먹으면 여기저기서,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걱정들도 많이 돼요. 미국인들은 뭐 사실은 진단하는 비용도 비싸고 진단 능력도 우리보다 떨어지고, 작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9년도 미국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10,000명이에요. 1만 명. 미국 독감으로만 1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우린 사실 잘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죠? 자, 올해는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거 이렇게 되게끔 냅두겠습니까? 그 사람 성격에?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곧 저점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QE 등 모든 조치들을 아마 추가적으로 빠지면 아마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보여요.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오늘 폭락할 거를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오늘 폭락할 거를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이 급락 출발했다가 전략 후강으로 끝났다. 개파락해서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끝났다. 그럼 내일 우리는 갭상승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 한 3-4% 떨어졌다. 그거 우리 반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한 1-2% 떨어졌다. 그럼 내일 우리는 더 떨어져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진통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 이 바닥을 만드는 구간은 굉장히, 그죠? 불안하고 공포스럽습니다. 단 한 번도, 그죠? 단 한 번도 공포스러운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저점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증시는 폭락을 하고 이렇게 돼서 공포가 만들어지고 투매가 만들어지면 야, 증시는 뭐 진짜 야 끝났어. 올해 끝났어. 지금이라도 주식 팔고 관둬.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바보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대다수 분들은 아, 내가 시간으로 조금 버티면 되겠구나. 다만 조금 더 공포스럽고, 그죠? 뭔가 잘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예요. 자, 여기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야 시장이 저점이 만들어진다? 이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2019년도 작년에는 여기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사실 미중 무역 전쟁 악재는 언제?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기. 이때 여기 보이시죠? 2350에서 여기 빠졌던 여기 이때 얼마 떨어졌냐면 15% 급락을 했어요. 15%. 그리고 돌려놨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돌리다가 2019년 작년 4월 달에 여기 미중 무역 전쟁 다시 시작이 돼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렸다가 여기는 뭐냐면 일본발 미중 무역 전쟁도 그렇지만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하면서 우리나라랑 지소미아 연장을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악재들, 일본 불매운동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가 바로 저 자리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미중 무역 전쟁 문제는 합의를 찾았고, 그죠? 일본 문제는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소재 규제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죠? 대한민국 한국 산업은 망했다라고 매체에 나와서 누군가 막 떠들고, 뭐 교수들이 나와서 떠들고,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빨리 연장을 해야 되고, 반도체 소재 빨리 안 들어오면 국산화, 그거는 아주 먼 얘기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여기예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일본 반도체 산업은 폭망입니다. 우리는 기술 국산화 됐고요. 그죠? 반도체 기업들은 그때서부터 랠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머릿속에서는 좌뇌하고 우뇌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있는 팩트를 보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걸로 인한, 그죠? 반사이익을 얻을 기업들, 업종들, 그죠? 경기가 이렇게 만약에 죽여버리고 경기 둔화가 지금 뭐 이번에 제조업, 뭐 미국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난리가 났죠. 제조업, 서비스 PMI 이런 쪽이 다 좋지, 지표들이 다 안 좋았어. 그러면 지표가 안 좋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각국 주요국, 중앙은행들 액션을 다 취하게 돼서, 그게 바로 이쪽 뇌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급락이 나오면 데칼코마니라고 해야 되나? 항상 접었다 핀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면 반대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여기 어딘가에서 코로나 국면으로 해서 약재로 해서 저점을, 바닥을 지금 확인하러 가는 과정인데, 이거 확인하고 나면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저점 부근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야 시장이 오른다? 그거는 아니에요. 왜? 작년 8월 달을 보면 돼. 제가 여기를 수급적인 측면하고 기간적인 측면은 이제 두 개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제가 여기는 V자, 난 여기 V자를 확신했어요. 왜? 중국은 통상적인 나라랑 달라요. 우한, 후베이 봉쇄를 해버리잖아. 나가서 다니지 마.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결국엔 걔들은 해결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돌발악재는 신천지발악재여서 그건 알 수가 없잖아. 야, 요즘엔 정말 알면 알수록 신기한 집단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외국인들, 지금 외국인들이 대량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나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아. 외국인들이 주식을 바닥에 사주면 좋겠지만 걔들이 꼭 바닥을 만드는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작년 7월 7월 달 말에서 이제 8월 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를 한번 보실까? 8월 달부터 한번 볼까요? 8월 달. 외국인들. 자, 8월 달로 치면 이제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저점을 만드는 이 시기도 외국인들은 주식을 계속 팔았어요. 그러니까 8월 한 달 동안에 보면 산 날이 거의 없어. 하루 산 거고 계속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 구간에서 저점에서도 팔았고 투매도 만들었고, 그죠? 이 구간에서 이 한 달 동안 주식을 계속 외국인들은 때리면서 판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언제 컴백을 했냐면, 그죠? 외국인들이 언제 컴백을 했냐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지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9월달 들어서 외국인들, 이 저점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9월달 들어서 이제 슬슬, 그죠? 9월달 들어서 슬슬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죠? 여기 1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량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연기금만 주식을 샀어. 한 달 내내 연기금만 주식을 샀어. 자, 그러면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래 바닥은 언제 오고 이건 언제쯤 끝날 것이냐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물론 저도 100% 점쟁이처럼 딱 맞출 수는 없는데 아무튼 보십시오. 중국발 악재의 절정은 상해 증시가 문 여는 날, 그죠? 문 여는 날, 그죠? 저점이다. 왜? 그 전에 얘네는 연휴 기간을 늘렸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때 그래서 이게 2월 첫 거래일이에요. 여기. 그죠? 여기. 거기였어요. 자, 중국은 다 끝났어요. 한국으로 넘어왔죠. 엄청난 쇼크를 줬습니다. 중국발 악재. 솔직히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감염시킨 건 거의 없어. 신천지발 악재가 생기면서 엄청난 쇼크를 줬습니다. 코스피 지금 마이너스 한 13%, 12%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12%, 13%, 12%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900이 15% 찍는 자리예요. 그죠? 여기는 뭐냐? 우린 지나고 있어. 왜? 우리는 확진자 수 절정을 이미 보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미국은 선제적으로 시장이 급락을 하고 폭락을 하니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긴급하게. 그죠? 트럼프가 얼마나 쪼댔겠습니까? 파월을. 그죠? 미국 증시가 저렇게 화랑을 보이고 미국 경기가 저렇게 미국 경제가 좋은 이런 상황은 트럼프의 가장 큰 치적인데 정작 선거 때까지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거 도루묵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 또 하나는 뭐 번외로 드리는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지난주에 슈퍼 화요일 여기서 시장 민주당 경선 14개 주에서 10개 주를 승리한 조 바이든, 반대로 버니 샌더슨, 얘는 너무 급진주의자라서 시장은 노야 노. 얘가 아마 승리를 했으면 시장은 폭락했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이 불확실성은 벗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저점을 만드는데 또는 바닥을 탈출하는데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4주 얘기해 드렸고요. 이제 2주가 된 겁니다. 이제 2주가 된 겁니다. 미국으로 올라탔죠. 그죠?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총리가 대구 내려가는 지 딱 2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2주가 딱 되는 시점, 2주 안에 절정을 보일 것이다. 확진자 수. 그 절정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2050이 깨진 시점이 있어요. 여기. 깨진 시점. 여기. 2050 깨진 시점. 개인적으로 이제부터는 여기에요. 그래서 야, 기간 조정은 얼마나? 기간 조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 조정은 대략 제가 볼 때는 여기 어딘가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오늘이 저점일 수도 있고 내일이 저점일 수도 있고 1900이 저점일 수도 있고 진짜 최악의 상황에 1900이 깨질 수도 있어. 그럼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워. 왜? 1900이 깨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1900이나 1890이나 1880이나 1910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도 지수가 하루 1900 깨갖고 8월 6일날 8월 6일날 단 하루 1891포인트 찍고 그 다음에 다시 1900 이상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딱 하루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야 어디쯤 한 이 덩어리 어디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가격 조정이고요.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은 한 달. 여기. 이번엔 애시당초 이번 신천지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이제는 중국발 악재만 있을 때는 V자로 가는 건데 이거는 그죠? 이제 기간 조정에 L자 형태로 갈 거라고 그랬죠. L자 형태. L자가 옆으로 그냥 지수만 눕는 게 아니라 올랐다가 밀렸다 하는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피곤해. 지난 작년 8월 달부터 해갖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피곤했죠. 그죠? 자, 요거 이제 결론을 좀 드리고 섹터별로 한번 좀 들어가서 제가 오늘 여기서 뭐 종목을 하나씩 추천드리고 그러지는 않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2050 깨진 걸로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제 일주일 반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럼 2주 반 정도. 그죠? 대략 3월 말 정도. 그죠? 그래서 저는 기간 조정이 한 그 정도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국은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카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들. 그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저점이 만들어지고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옆으로 눕는 상황이면 우리 시장도 옆으로 같이 눕게 될 거고요. 뭐 당장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전략 구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옆으로 눕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3월 말까지는 그죠? 자, 요거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딱 이거예요. 네. 보유자는 가만히 계십시오. 뭐 진짜 저 꼭대기에 있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저 꼭대기에서 시장은 다 폭락하고 2200개 종목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한 100개 종목 오르고 있는데 그 오르고 있는 종목들 있죠. 시장이 반전 나오고 낙폭과 대지로 오르게 되면 지금 좋았던 종목은 대부분 또 떨어져요. 그건 알아두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대다수의 종목은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이 말이죠. 매수 매도만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죠? 모든 투자는 마찬가지예요. 자, 매수할 분들은 나는 근데 이제 좀 저기는 뭐냐면 어떤 분이 자기는 저가에 사고 싶어. 저가에 사고 싶은데 바닥이 어딘지 몰라. 정확하게 가장 밑바닥을 사고 싶은데 그 욕심이에요. 그러다 못 사. 지금 같은 투매, 오늘 같은 투매 있죠. 이런 걸 살 수 있어야 돼요. 나눠 사든 뭘 하든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못 해요. 그 내일 만약에 양봉으로 이렇게 뻑뻑잖아? 그럼 더 비싸게 살려면 또 못 해요. 거기서부터 하루 이틀 오르잖아? 그러면 그땐 다시 또 사. 약순환이에요. 매수할 분들은 그냥 하십시오. 레버리지 같은 거 하고 싶으신 분들, 그죠? 차근히 사두십시오. 떨어질 때마다.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실익 없이 팔아가지고 크게 이익이 안 돼. 손실만 커. 매도를 자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잘못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거래소의 업종 대표 섹터예요. 은행주들도 5%씩 다 떨어져. 그죠? KB금융이 지금 5.8%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마이너스 6.7. 증권주들 뭐 다양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마이너스 5%. 삼성 SDI 마이너스 5%. LG화학 마이너스 5%. 그죠? 대형주들도 난리예요. 오히려 지금 중소형 사지가 좀 덜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둘째치고 지금 실익 없는 주식 매도. 오늘 아침에 너무 겁나가지고 주식을 다 팔았다. 다 팔고 나도 여러분들 걱정이에요. 괜히 판 것 같기도 하고 저점이 금방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싸게 사야지. 살 수도 없어. 자, 지금은 말이죠. 이것만 해두세요. 그리고 그냥 3월 한 달 동안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시든지 차근히 사모으시든지 실익 없는 매도, 그죠? 투매가 나온다라고 그래서 왜? 급반전이 나올 때는 세게 급반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며칠 전에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뭐 장비주다, 뭐 다른 애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종목이다, 아니면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올라올 때는 굉장히 세게 올라와. 막 급락이 나왔다가 올라올 때는 엄청 세게 올라와요.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올라올 때는 뭐 장난 아니고 빠르게 회복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죠? 요거 코로나19 국면이 끝난 이후 시장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후 시장을 보면서 가야 된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주요 섹터들, 올해 상반기에 우리가 유망하다고 했던 섹터들 여러 가지가 있죠. 반도체도 있어. 반도체는 작년 6월, 8월 사이가 바닥이었어요. 삼성전자 작년 6월에서 8월 사이 여기 바닥이었고, SK하이닉스 바닥이었어요. 작년 6월달 마이크론이 테크놀로지가 감산을 시작했던 거기서부터, 그래서 거기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고 빅사이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국면으로 해서 이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면 끝났나? 아니에요. 금리도 내리고 추가 부양책도 나오고 하게 되면 반도체 업황은 다시 원래 이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탈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뚝 떨어졌고 여기 와 있는 거잖아. 그죠? 얘는 이렇게 다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리가 생긴 이거를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반도체, 장비주. 올해 원래는 이 시그널대로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갔으면은, 그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나 다른 메이커들이, 그죠? 장비 투자에 나서고, 그죠? 장비 관련한 종목군들도, 그죠? 턴어라운드 해갖고 2020년 말까지는 실적 턴어라운드, 이게 2021년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고요. 큰 그림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다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지만 반도체 쪽만 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 그죠? 뭐 OLED 장비, 이런 애들 장비주들 마찬가지예요. 올해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얘네들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응? 그럼 여러분들 전기차 한번 보더라. 전기차. 삼성 SDI. 자, 이렇게 튀어 올라왔다가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죠? 삼성 SDI 한번 보시게 되면 올해 2020년, 2018년도에 전기차 종목군들이 고점이었고요. 우리가 작년 연말, 2019년 연말하고 2020년 올해 연초에, 작년 연말에 뭐 유망 섹터로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전기차. 근 2년 만에 이제 다시 저점이 와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게, 그래서 올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그죠? SDI, LG화학,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뭐 일진머티리얼즈, 첨보, 뭐 그 외의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다 지금 이렇게 툭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SDI가 최근에 이렇게 좋았었는데, 그죠? 뭐 세세한 업황 이런 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죠? 멀쩡한 상황에서 이 가격이 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죠? 솔직히 여기 3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여기는 아무 매력 없어요. 27만 원, 28만 원, 29만 원 안에 들어오면 매수해서 이런 먹을 폭 이상을 갈 수도 있어요. 올해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회일 수도 있어. 기회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기회라고 봐야죠. LG화학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중국 시장 개장하면서 2월 1일 날 우리 바닥 친 날이에요. 거기서부터 올라왔죠. 지금 이번에 깨졌습니다. 그럼 뭐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격대 오면은 기회예요. 여러분들 포스코 케미칼, 얘도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죠. 작년 연말, 올해 연초 시작이 되다가 이렇게 깨졌어. 그러면 이게 코로나 국면이 1년 내내, 2년 내내 가가지고 세계 경기를 1, 2년 동안 불황으로 만들고 이렇게 갈 거냐? 그럼 각국 정부들은 뭐 손 놓고 있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 힘들 것 뿐이지 결국에는 돌아서요. 지금도 저가 매수가 슬슬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주들도 스물스물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뭐 아까 테스트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유닛 테스트니, 그죠?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지난주 월요일 날도 저가 매수 자리를 드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탈출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리 잡고 깔고 앉아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투매해 갖고 저가에 파는 게 아니라 저가에 사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요. 순간이에요.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을 연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순간이라고. 그죠? 전기차도 마찬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죠? 우리 포스코 케미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국면 이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돼. 저가에 차근히 사모으시든지 가만히 계시면 돼. 그리고 나서 다음 라운드를 기다리면 됩니다. 다음 라운드. 그럼 이번에는 중국주 한번 얘기해볼까요? 중국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죠? 중국주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호텔 신라를 한번 가지고 면세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 갖고 돈 벌려면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자, 작년에 이 바닥점을 계속 얘기해 드렸어요. 급등을 합니다. 폭등을 합니다. 7만 원 중반에서 8만 원대 있던 애가 11만 원까지 폭등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사람들이 대부분 막 이제 중국주들 막 이제는 올해 2020년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 뭐 시진핑이 방한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된다라고 여기서 많이 이제. 근데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머니 속에 꺼내지 않은 재료들, 이런 것들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중국주들도 그건 거죠.
지금 몇 년 됐죠. 음? 사드 배치하고 나서 중국 문제. 근데 지금 한중 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한중 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뭐 일부 뭐 한국에서 중국으로 뭐 마스크 뭐 얼마나 그건 아니죠. 지금 중국도 뭐 중국 정부가 100만 개를 보내주고 마윈 회장도 100만 개를 보내준다 뭐 이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어려울 때 뭐 친구라는 그래서 시진핑도 또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이 관계가 좋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향후의 남북 관계나 아니면 한중 관계 이런 것들이 코로나 국면 이후에선 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진핑 방안 코로나 국면 이 악재로 해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4월 이전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올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한령 해제.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단체 관광객들 이전에 작년 하반기 넘어서서 연말 또 연초에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면세점 막 이용해. 심지어는 한한령 4대 규제 중에 하나가 롯데 계열사를 이용하지 말라는 건데 롯데 면세점도 엄청난 단체 관광객들이 와갖고 구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중국주들은 사모으고 기다리면 돼. 가지고 있는 분들 조금씩 더 하든지 아니면 그냥 시간 투자를 하시면 돼. 왜 이런 걸 가지고 그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시장이 급락 맞아서. 하지만 이건 뭐야? 버텨야 돼. 그죠? 중국주도 그렇습니다. 신세계도 한번 볼까요? 신세계. 자, 제가 덩어리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작년에 말이죠.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매수 추천드린 게 여기입니다. 9월달 말하고요. 이 화살표 있죠. 그 다음에 10월 폭등 직전에 바로 요 마지막 날, 요 날 사인을 드렸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가 70%가 급등을 했고요.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애가. 이번에 매를 맞은 거예요. 근데 장기 목표치는 여기서 매수해서 또 여기 어딘가에서 매수해서 장기 목표치는 어디냐면 25, 26, 27, 28, 29, 30, 35 여기 어딘가예요. 장기 목. 지금은 무조건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루하루 떨어지는 거 연연해하지 마시고 5일선 깨지고 뭐 21선이 깨지 그런 거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너무 1m 앞에밖에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봐야 돼? 100m, 200m, 1km, 2km 앞을 봐야 돼. 앞으로 2, 3개월 후를 봐야 되고 앞으로 6개월 후를 봐야 되고 2020년 하반기 연말까지 가는 그림들을 크게 보고 봐야 돼요.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거 그거야. 그죠? 중국주 있죠? 주머니 속에 꺼내지 않는 재료들이 있는 섹터입니다. 시간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시간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주 있죠? 바닥주. 가령 이번에 이런 게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난 2월 초? 1월 말 2월 초? 그때 여러분들 매수 추천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단기 매매 뭐 하시는 분들은요 올라오면 뭐 팔 수도 있지만 올해 하반기까지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왜? 2년 만에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이 돈 벌겠습니까? 이거 그냥 시간 투자로 그냥 마냥 가는 분들이 벌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가져야 돼. 여러분들 제가 경협주 한번 봐드릴게요. 경협주. 지금 이거 푸른 기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경협주. 오늘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뭐 방사포 이런 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국내 상황을 단속하는 거야. 자기네들 체제 단속. 왜? 거기도 지금 코로나 악재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그죠? 동요나 불만들이나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 친서가 왔다. 그죠? 남녀 동포들의 뭐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쭉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솔직한 소회도 담겨 있더라. 그건 공개할 수 없지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라고? 그죠? 올해는 북미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미는 나중이고 남북 관계 개선. 자, 정부가 개별 관광 추진하겠다. 철도 연결 추진하겠다. DMZ 평화공원 만들겠다. 그죠? 트럼프는 조금 뒷방이고요. 시진핑 한중 관계 좋죠. 그죠? 올해는 그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코로나 국면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
지금 잔파도는 무시하시고 코로나 국면이 지나서 다음 라운드가 됐을 때를 생각하고 지금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경협주들도 마찬가지야. 그죠?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장중에 자 보십시오. 지금 일본 니케이는 지금 5. 마이너스 5.8 거의 마이너스 한 6% 정도 되고요. 상해 종합 지수 마이너스 2.4. 뭐 조금 더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떨어지는 건 안 좋아요. 하지만 이 구간, 이 절정의 구간으로 오면 상당히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매수하는 건 상관없어. 매수했다 좀 물리는 거 좀 물리면 어떻습니까? 매도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가령 하루 이틀 더 떨어지고 하루 더 떨어지고 그죠? 저가 매력이 생기면 당연히 시장은 돌리는 건데 그 시장의 논리로 따지면 왜? 늘 반복되니까 이 똑같은 패턴은 그죠? 거기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는 미국 시장 폭락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이 전략 구강으로 끝났다? 내일 당연히 반전 나오는 거야. 그럼 지금의 주식 사든지 가만히 이때 들고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공포스러우니까 못 한다고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또는 오늘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1, 2% 떨어졌다. 낙폭을 줄여가지고. 그 우리는 미리 반영을 했는데 뭐. 마이너스 4% 이상 폭락하면서 끝났다. 그럼 내일 전략 구강 나올 가능성은 높아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간 조정은 한 1개월 정도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미 뭐 거의 2주 가까이 일주일 반 정도는 이미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해 8월 달처럼 될 것이다. 외국인들이 파는 건 어쩔 수 없다. 왜? 외국인들이 작년 8월 달이나 이전에도 외국인들이 저점을 만드는 경우 물론 있지만 거의 없어요. 항상 맨 마지막에 가장 밑바닥에서 걔들은 주식을 팔아. 그러니까 그거에 큰 의미를 둘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결론을 좀 드리게 되면 지금은 다음 라운드를 생각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네. 결국에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그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 2020년 가장 중요한 시기고요. 가장 중요한 시기고 1월부터 시작해서 여기 12월까지 놓고 봤을 때 이제 2달 지난 거예요. 그죠? 2달 지난 거예요. 이제 3개월 차 접어든 거예요. 아직도 여기에 많이 남아 있어.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월 달에 좀 오르다가 코로나 악재로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여기 어딘가에서 바닥도 다지는 또 바닥을 테스트하고 이런 자리들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드라마틱한 반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하반기 어딘가까지 턴어라운드 하는 이 그림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 정책 모멘텀, 경기 부양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가격 메릿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재료들 그죠? 코로나 국면에 이후에 나올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길 보고 가셔야 돼. 여길 보고 가셔야 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요거 이벤트 한번 좀 중의를 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3개월 플러스 2개월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3개월 플러스 2개월 이벤트를 특별히 뭐 시장 상황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군요. 자,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3개월 플러스 2개월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요 방송창이랑 같이 붙어 있는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벤트 페이지 아직 오픈이 안 돼서 그거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시장 상황이 위급할 때 다시 그죠? 예, 다시 도움 드릴 수 있는 시간들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차분히 담담하게 잘 넘어가 보시죠. 네, 결정은 이미 가까웠어요. 예,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